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 잃지 않게 보온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날씨는 이렇게 차가워졌지만 국회 오늘도 뜨겁게 달아올랐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격을 했고요.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속 시원한 진실 제대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10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코너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도의회가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총 60만 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안동시의회가 이와는 별도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안동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네. 이 조례안은 농어민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내년 초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경북도는 아직 수당 지급을 두고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안동시의회가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의 6개 기초지자체 정도를 제외하면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결국 시급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시의회가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으로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경북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데 안동시가 또다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농어민 수당, 농어민 기본소득, 공익직불제 이게 참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농민들이 농업 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연간
60만 원씩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동시의회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딱히 이제 뭐 도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현재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식량 위기라든가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은 안동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농민들에게 기본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라든가 지급 예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농어민수당은 경영주에게 주는 건데 뭐 지금 농어민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나 뭐 구체적인 게 나온 거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또 들리기에는 1인당 최대 1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아직 정확하게 대략적으로도 나온 건 없는 건가요? 네,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석 전인 지난달 한 달 전쯤에 이제 지급이 결정이 됐는데 네. 도에서 그러니까 경북도에서는 이제 각 시군과 이제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원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구체적인 뭐 지급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예산 배분이라든가를 이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요. 농어민 기본소득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이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 이걸 것 같아요. 예산 네네. 배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안동시의 경우에는 연간 농업이나 농촌 관련 예산이 1,500억 수준입니다. 네. 이미 내년 예산으로는 1,200여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농민수당과 농어민 기본소득에 매년 2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편성돼 있는 농업 예산 중에 다른 분야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경북도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 예산이 일부 매칭돼 편성되기 때문에 안동시의 경우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50억 원을 넘는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안동만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네.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인근의 지자체에서 안동으로 전입을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근 인접해 있는 데에서는 안동으로 가면 수당을 기본소득까지 주니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안동시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농어민 수당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또 지급을 한다면 다른 분야 종사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안동 지역의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이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네. 반대급부로 소상공인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도 요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기본소득을 특정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확대해 공평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타 분야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종사자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들 또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게 농민수당 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도 개인당 기본소득까지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되며 업종 간인 형평성 문제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 기본소득도 해달라 하는 거고 근데 또 안동 농민단체들은 농어민 기본소득 반드시 조례 제정해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조례안 통과 당장에 결국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네. 이 시의원들이 어느 표를 의식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는 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20대들이 있다고요. 예, 관할구역상 예천군 호명면인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제1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는 20대 10여 명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은 신고로 인해서 일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차량을 직접 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신도시 중심상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예천 원도심으로 귀가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직접 예천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직접 또 애들이 쫓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10여 명이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수치는 없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신도시에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신고가 됐더라 하는 사람들이 지난달에도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 20대들이 10여 명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신고하는지는 혹시 조사가 됐나요?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자율방범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좋은 의도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망설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이랑 예천에 이제 경계 지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경찰인 등에서 이제 단속이나 출동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어쩌면 이들의 역할이 약간 자율방범대 같은 역할이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러면 이들의 활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일정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차를 직접 쫓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 음주운전을 줄이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직접 쫓아간다면 혹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서 이 신도시를 비롯해서 안동, 예천 이 지역에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요? 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이제 신도시 일대의 이 보험 사기라든가 이 수법에 대해서 이제 내사를 착수를 했는데, 문제가 불거진 건 이제 20대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신도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들 앞서 말한 20대들과 이 고의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자가 고의 사고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쳐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네. 이제 신도시 일대에서 교통사고 유형 등을 이제 살펴보기로 경찰이 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요? 네네. 예천경찰서는 이제 음주운전이 빈발한 신도시 중심 상간의 제1, 2 공영 주차장 일대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예천은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심야에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천 원도심뿐만 아니라 안동에서도 원정 음주를 오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각종 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신도시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네, 음주운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심야 영향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5.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7월달 전망치보다 지금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의 상황이 세계 경기가 지금 이제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고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선진국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네. 선진국 성장률이요. 근데 선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이 원래 7월 달에는 올해 이제 7.0%, 지난해 워낙 이제 우리보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기저 효과로 좀 이제 7.0%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포인트나 낮췄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공급망 차질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대로 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 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청취자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요. 그렇죠, 네. 예, 에너지 가격들이 뭐 석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석탄 가격도 그렇고 이제 LN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처음에 연준이 단기적으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 기간 지금 뭐 지속할 거고 더군다나 올 겨울 내내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이제 뭐 테이퍼링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시작할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과거에는 금융위기 이후 때는 좀 테이퍼링을 좀 늦추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이 테이퍼링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돈을 지금 같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가 좀 이제 약간 축소되지 않겠는가 원래 예상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원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만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4.3%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3.6%에서 4.3%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G7 국가에서 보게 되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좀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이들 나라는 지난해 워낙 낮았었어요. 이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9%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유럽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상적인 그러니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빠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복구가 되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좀 이제 경기가 회복이 좀 이제 예상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나머지 G7 국가들은 다 이제 둔화됐어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 되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는 나라로 예상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하향 조정 안 하고 미국만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장 앞서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우리는 그러면 왜 안 낮췄냐 이게 주목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경제를 지금 주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출입니다. 내수는 아직 그러니까는 2019년 수준이 가계 소비가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아직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회복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0.5%포인트나 인하했어요, 이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럼 같은 수출 강국이고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타격을 안 입고 독일은 타격을 입었느냐?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의 수출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셨죠.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여전히 2018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약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지난 10월 7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한 단계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견인해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창작과 관련된 일자리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10월 10일 날 일요일 날은 어떤 이제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일간지인 더 타임즈에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됐는가 이런 기사가 전면으로 나왔었어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기사의 재밌는 표현이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러니까는 K-팬 그러니까 한국의 팬들이 됐다. 이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한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를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뿐만 아니라 14일자에는 그러니까 포린 어페어즈라고 미국 예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격월관지가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즈라고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을 하는 것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K 문화를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네. 중소기업 제품들은 되게 소비재거든요. 네. 우리가 기생충과 하면서 짜파게티 수출이 증가하고 오징어 게임과 하면서 뭐 달고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 수출이 증가하고 이런 것처럼요. 네. 소비재 제품들이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존경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일종에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산업들인 대기업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면은 2018년 수준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출에 2019년도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수출에 6위가 왔었는데 그걸 올해 돌파하고 있는데 그 돌파의 원동력이 K-문화라 이겁니다. 네. K-문화요. 그런 점에서 K-문화가 사실상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냐면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가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이상을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 한국의 문화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역사를 촛불 이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3%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 내년 거는 뭐 지금 뭐 사실 정확성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급망 차질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요. 그린 스완이 뭐냐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블랙 스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놨던 금융위기를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린 스완은 그린이라는 게 이제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린 스완에다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 겨울에 굉장히 기후 변화가 굉장히 혹한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말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시키면서 물론 인플레이션은 크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주식 가격에 이제 이렇게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올 겨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겨울 에너지 가격에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 겨울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그 정제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 겨울의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갈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